국내에서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토종 대륙사슴으로 추정되는 사슴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속출하면서 겨울철 축제를 앞두고 일선 시군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따른 어민 보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일부 어민들이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토종 꽃사슴으로 추정되는 사슴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만 농장 등에서 탈출한 외국산 사슴일 수도 있어서 현장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6월 강원도 낙동 정맥, 머리에 뿔, 몸통에 하얀 반점이 선명한 사슴이 경계하듯 지나갑니다. 뿔이 없고 몸집이 작은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개체도 확인됩니다. 전문가들은 토종 대륙 사슴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강원도 내륙이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야생의 자생 대륙 사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토종 꽃사슴으로 불리는 대륙사슴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입니다. 1950년대 전후 남핵 등으로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비슷한 사슴이 포착된 겁니다. 더욱이 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제한적인 만큼 실제 서식하는 개체 수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외형적 크기나 등 부분 색깔 등을 볼 때 대만이나 일본산 사슴이 농장에서 탈출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에서는 천연 기념물인 사냥 가족도 확인됐습니다. 국내에 1000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식동물이 가장 활동하기 좋고 그런 먹잇감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동물들이 여기에서 서식하고 있지 않나. 전문가들은 사슴이 포착된 현장 주변의 배설물을 확보해 유전자를 분석하면 토종 대륙 사슴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원주와 춘천 등지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원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6명과 육군 36사단 훈련병 1명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춘천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60대가, 인제에선 상남면 50대 주민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328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시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속출하면서 겨울철 축제를 앞두고 일선 시군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선 개최 포기가 맞지만 축제를 취소하면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의 대표 겨울축제인 송어축제입니다. 평창군은 2달 전 일찌감치 올겨울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대관령 눈꽃 축제도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최대 눈축제인 태백산 눈축제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올겨울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1994년 축제가 시작된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존 일평균 관광객이 5만 명이 넘던 행사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을 저희가 행사장에 수용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쉽지만 태백산 눈축제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화천 산천어, 홍천강 꽁꽁축제 등은 숙소에서라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도 취소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숙소시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새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다른 시군도 취소나 축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 특성상 코로나19를 이유로 지역 축제를 계속 취소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시의 경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예산만이 투입되는 내년도 11개 소규모 축제를 일단 모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개최 여부와 축제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광 효과를 내기 위해선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하는 지역 축제. 코로나19 확산 속에 안전한 지역 축제를 치러내기 위한 일선 시군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5조) 원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삼척에서는 어민들에게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는데요. 이 보상으로 발전소 측이 유흥업소 건물을 사줬다고 해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삼척 도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은 유흥업소고 2층도 관련 사업장입니다. 지역에선 손꼽히는 유명업소입니다. 원래 유흥업소 업주의 건물이었는데 지난해 9월 건물주가 삼척의 한 어촌계로 바뀌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삼척 블루파워 주식회사가 이 건물을 사서 어촌계에 넘겨준 겁니다. 발전용 석탄을 들여오기 위해 항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루파워는 그 보상으로 이 어촌계에 40억 원어치 현물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보상 일부로 유흥업소 건물을 사준 겁니다. 블루파워가 이 건물을 사들인 가격은 22억 원.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뭐 시간 잘 잡아봐야 2, 3억 그 정도 안 잡아주겠나. 실제로 유흥업소의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에 1,300만 원 정도로 주변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비해 2배 이상 비쌉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해 삼척시가 매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던 자리입니다. 삼척시가 이 상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가격은 1제곱미터당 168만 원, 3.3제곱미터당 550여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어촌계원들은 유흥업소의 전 건물주만 이득을 봤다고 비판합니다. 건물을 팔았는데도 유흥업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반이 차이 나잖아요. 반 이상. 역시도 반을 더 줬고. 하지만 전 건물주는 적당한 가격이었다고 맞섭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어촌계에 월세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 그게 장사가 안 되는 집도 아니고 그 당시 제가 그걸 그냥 25억에 내놨다가 누가 사면은 뭐 팔고 안 그러면 말라고 이랬는데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게 또 다른 대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관련자들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해당 어촌계는 블루파워로부터 받기로 한 어업보상 40억 원 가운데 22억 원을 유흥업소 건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18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잔액 가운데 11억 원은 당시 어촌계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에 있는 3층 높이의 펜션입니다. 원래 주인은 지역의 한 어촌계 전 계장 이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블루파워가 사서 당시 이 씨가 계장으로 있던 어촌계에 줬습니다. 역시 명목은 어민 소득증대 사업이었습니다. 매매가는 11억 5천만 원. 너무 비싸게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펜션 같은 거는 얼마짜리로 보면 조금 괜찮을까요? 얘기하기 싫은데. 그 정도는 안 돼. 11억 같은 그런 건 난 안 돼. 집이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랬는 걸 이제 팔리지 않은 건물을 어촌계에서 넓적 쌓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이 펜션을 팔았던 전직 어촌계장이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라진 건 어촌계에 1년에 2,500만 원씩 선세를 준다는 점입니다. 선세 2,500이면 원래 200이라는 소리잖아요. 결국 문제의 전직 어촌계장은 자신의 집을 비싸게 팔아넘긴 뒤 같은 집에 싼 값에 다시 세를 들어 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만 잘 팔아먹었다. 그 한 7, 8명 동의만 얻어갖고 자기들끼리 홀짝 팔은 거지. 이에 대해 이 씨는 펜션 건축비로만 6억 원 넘게 들었다며 적절한 거래였다고 주장합니다. 펜션 한번 해보라 그러시지 그래. 사람들 저 쓰고 뭐 이러다 보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하지만 해당 어촌계의 일부 어민들은 이 계약을 주도한 사람들의 배임 혐의가 짙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오늘 경보로 상향 조정되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안에 이어 산지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에 취약한 상태라며 산불은 물론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용문과 홍천, 원주와 철원 등 12개 신규 철도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고시 예정인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021년에서 2030년에 해당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을 공포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품질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품질 점검단은 건축사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돼 공동주택의 건축과 구조, 안전 등에 대한 시공 품질을 점검하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합니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이달 안에 LH 토지주택공사와 효도 아파트 공급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에서 세 번째로 2023년까지 태백 장성지구에 효도 아파트 72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효도 아파트는 강원도가 노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 노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입니다.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강릉 지역 음식점인 엄진의 포장마차 대표 부부가 지난해 각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한 데 이어 이들 부부의 아들도 오늘 5년 내 1억 원 기부 약정과 함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기부 약정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번 가입으로 강원도 회원은 80명, 강릉시 회원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